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세계 명작 한 편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천천히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따뜻한 가정일까요? 높은 지위와 풍족한 삶일까요? 우리는 평생 그 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아름다웠고 품위가 있었으며 남편은 높은 지위에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카레니나.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사랑만을 말하는 소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50년의 시간을 넘어 러시아의 긴 겨울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눈은 도시의 지붕을 덮고 넓은 거리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러시아에서는 가문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랑보다 체면이, 마음보다 규칙이 앞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카레니나였습니다. 안나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의 표정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상대를 끝까지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았고 아이를 만나면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안나 부인은 참 따뜻한 분이야. 그러나 따뜻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외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의 남편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 정부의 중요한 일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정직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존중했지만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아침이면 업무를 위해 집을 나섰고 저녁이면 서류를 읽거나 국정에 관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식탁에서는 필요한 말만 오갔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떠했소? 별일은 없었습니까? 대화는 있었지만 온기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같은 집안에서도 혼자라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세류자였습니다. 아이가
작은 발걸음으로 엄마 하고 달려오는 순간 안나는 세상의 어떤 근심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그녀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지켜야 한다. 그 다짐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스크바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안나의 오빠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 오블론스키. 가족들은 다정하게 스티바라고 불렀습니다. 스티바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유쾌했고 웃음이 많았으며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웃음 뒤에는 큰 잘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가족들은 돌리라고 불렀습니다. 돌리는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너진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에는 웃음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폈고 돌리는 눈물을 감춘 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바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상처보다 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여동생 안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안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는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안나는 긴 시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어. 그것이 안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돌리를 위로하고 아이들의 웃음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여행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길인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겨울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의 문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모스크바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증기기관차는 하얀 김을 길게 내뿜으며 멈춰섰습니다. 플랫폼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은 언제나 만남과 이별이 함께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객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눈송이는 말없이 내려앉아 플랫폼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 오빠 스티바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말없이 오빠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스티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안나는 오빠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스티바 곁에 한 젊은 장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군복, 고든 자세, 차분하지만 강한 눈빛. 그의 이름은 알렉세이 브론스키였습니다. 젊은 기병 장교였으며 사교계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는 모자를 벗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브론스키입니다. 안나도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난 것처럼.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순간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아주 평범한 순간에 우리 앞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플랫폼 저편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철도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사람이 달려오던 열차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역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말없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주저하지 않고 사고가 난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게 조용히 위로를 전하며 도움을 보탰습니다. 그 모습에는 과장도 생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조용히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기차 선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풍경은 훗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스티바의 집으로 향하는 마차 안.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끝없이 늘어선 자작나무들이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스티바였습니다. 돌리가 나를 보려 하지 않아. 아이들도 예전처럼 웃지 않아. 안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다른 일이야. 조급해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다려야 해. 스티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동생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마차는 스티바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저택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안나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집에
웃음 대신 긴 침묵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하나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돌리가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그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지친 표정. 안나는 아무 말 없이 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돌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더 이상 막지 못했습니다. 안나,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안나는 돌리를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서둘러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슬픔이 가장 깊을 때 조언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울음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돌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어.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어.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이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안나는 스티바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재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스티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어. 안나는 잠시 오빠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야. 돌리는 오빠의 변명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진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스티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정원에서 뛰어놀기 시작했고 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이다. 이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오고 있어.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잠시의 평온만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스크바의 사교계에서는 가장 큰 무도회가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젊은 아가씨들은 새 드레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는 스티바의 처제인 키티도 있었습니다. 키티는 순수하고 밝은 성격의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브론스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도회에서 브론스키가 자신에게 청혼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누구보다 순수했습니다. 안나는 그런 키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햇살이 정말 아름답구나. 키티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무도회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무도회가 열리는 날, 모스크바의 밤하늘에는 별빛이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눈 덮인 거리에는 마차들이 하나둘 연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저택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첫 번째 왈츠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젊은 신사들은 무도회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밤이었습니다. 키티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빛 드레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설렘으로 빛나는 눈동자. 오늘만큼은 브론스키가 자신에게 마음을 전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희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희망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곤 합니다.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나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 손에는 흰 장갑,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나에게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다운 모습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브론스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안나가 들어서는 순간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 브론스키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신사들이 숙녀들에게 다가가 정중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론스키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키티는 그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브론스키의 발걸음은 키티를 지나 안나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춤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아주 짧은 침묵, 그리고 예의를 갖춘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꺼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왈츠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게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안나와 브론스키는 세상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눈을 마주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눈맞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키티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려 했습니다. 다음 춤은 분명 나와 추겠지. 하지만 음악이 끝나도 브론스키는 다시 안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키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눈앞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연회장의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젊은 마음이 처음으로 깊은 상처를 입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나는 키티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춤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브론스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안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겨울 풍경만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한 번의 선택보다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안나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돌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돌리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안나,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안나는 돌리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다시 시작될 때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요. 돌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한 사람씩 쓰다듬었습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이 집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오고 있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나는 모스크바에 온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으로 향하는 마차 안.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말이 끄는 마차는 눈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자.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역 플랫폼에는 여행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출발을 준비하며 하얀 증기를 뿜어냈습니다. 안나는 객차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론스키였습니다. 그 역시 같은 열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브론스키는 조용히 모자를 벗어 인사했습니다. 부인,
짧은 인사였습니다. 안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만으로도 안나는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철길 위를 구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나는 창가에 앉아 끝없이 이어지는 설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론스키가 조용히 객차복도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예의를 잃지 않는 거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부인께서 불편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는 억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나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장님,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브론스키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거짓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눈 덮인 들판을 지나 조용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객차 안은 따뜻했지만 안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멈춰야 했고 마음을 생각하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오히려 가장 말을 잃게 됩니다. 안나도 그랬습니다. 멀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불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집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은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평온했던 삶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차가 단순히 도시를 향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향해 조용히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차는 새벽 안개를 가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긴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플랫폼에는 남편 카레닌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레닌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행은 무사했소?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예의는 있었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의 반가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를 차가운 겨울바람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린 세류자가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이는 두 팔을 벌려 안나를 꼭 안았습니다. 안나는 무릎을 꿇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브론스키도 무도회도 모스크바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 그 사실만은 절대로 잊지 말자. 며칠이 흘렀습니다. 안나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아침이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님을 맞이하며 귀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는 순간마다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창가에 서면 모스크바에 눈 내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도회장의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브론스키의 눈빛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브론스키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군 장교로서의 생활을 계속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도 가벼운 농담도 그에게는 더 이상 큰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몇몇 사교 모임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른 인사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말보다 눈빛을 먼저 보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미소, 그 작은 변화는 예민한 사교계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브론스키 백작이 안나 부인을 유난히 의식하는 것 같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겨울바람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카레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연회에서 돌아온 뒤 그는 조용히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보이는군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카레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서 예전에는 없던 낯선 그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카레니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세류자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안나는 오랫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가장 조용한 밤에 자신의 진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안나도 그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겨울밤의 바람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큰 사건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평범한 하루가 돌이켜보면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안나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조용히 그리고 멈추지 않은 채 다음 시간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장미는 활짝 피어났고 햇살은 도시의 지붕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안나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세료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나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정원을 거닐며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평온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이면 그 평온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행복한 순간에도 가슴속 깊은 곳에 외로움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 무렵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서는 크고 작은 연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나는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줄이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레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회적 의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참석해야 할 자리는 피할 수 없소.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기 어려운 책임의 말이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잔을 부딪히는 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 모든 것이 화려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꾸만 한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브론스키였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안나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론스키 역시 안나가 있는 곳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인사와 잠깐의 눈맞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마디 말보다 짧은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 카레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차 바퀴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 요즘 당신이 예전보다 지쳐 보이는군. 안나는 창밖을 바라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카레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대답보다 그 목소리 속에 낯선 떨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안나는 혼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새들이 짧게 지저귀다 멀리 날아갔습니다. 안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돌리에게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은 사랑만큼이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옳은 길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 앞에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한편 브론스키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안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매일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름해가 천천히 저물었습니다. 노을은 도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안나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조금씩 사라졌고 어둠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자신의 삶을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했던 시간은 조금씩 멀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운명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강에는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나무마다 연두빛 새잎이 조용히 돋아났습니다. 계절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었지만 안나의 마음에는 조금도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안나도 더 이상 브론스키를 향한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누구보다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안나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안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려는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행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교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안나가 들어서면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웃음은 조용히 사라졌고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잘못보다 소문을 더 빨리 믿었습니다. 안나는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카레니는 안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레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께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브론스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카레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깊은 슬픔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에게 무너지는 가정을 바라보는 일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그 한마디에는 남편으로서의 절망과 인간으로서의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나는 브론스키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쁨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축복이어야 했지만 안나에게는 더 어려운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오랫동안 세료자의 작은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눈물이 손등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지만 안나의 삶은 조금씩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연두빛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카레닌의 집에는 햇살보다 무거운 침묵이 먼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은 기쁨보다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료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브론스키의 눈빛이 떠올랐으며 남편 카레닌의 조용한 모습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모두를 슬프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매일 밤 안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급히 방을 드나들었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필요한 물건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나의 신음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끝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의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출산 후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카레니는 방문 앞에서 밤새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열병 속에서 현실과 꿈을 오갔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뜰 때마다 세료자를 불렀고 어머니를 찾았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카레닌을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레닌은 말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카레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수없이 많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 앞에서 그 감정들은 조금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안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나, 나는 당신을 용서하오. 지난날의 원망도 내 마음에서 내려놓겠소. 그 한마디에 안나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은 살아남고 싶다는 눈물이었는지 미안함의 눈물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브론스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나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문 앞에 선 그는 카레닌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레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브론스키는 고개를 숙인 채 병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나는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론스키는 그녀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카레닌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를 탓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살아나기를 함께 바라는 것뿐입니다. 브론스키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안나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 카레닌은 창가로 걸어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브론스키는 기쁨보다 더 큰 죄책감 속에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만으로는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은 예전의 안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카레닌의 용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움을 받았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은 순간 자신이 남긴 상처의 무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창밖에는 초여름 햇살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꽃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앞에는 또 다른 선택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안나는 예전의 안나가 아니었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카레닌의 용서는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가 매일 그녀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미움을 받을 때보다 용서를 받을 때 더 크게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안나는 브론스키와 함께 러시아를 떠납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낯선 거리,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풍경. 브론스키는 안나가 지난 아픔을 잊고 웃음을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술관을 찾고 조용한 골목을 함께 걸으며 평범한 연인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나라를 바꾼다고 함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안나는 문득문득 세료자를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웃던 얼굴, 잠들기 전 자신의 손을 꼭 잡던 작은 손, 그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두 사람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향은 예전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사교계는 브론스키를 여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안나에게는 차가운 시선만을 보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녀를 본 척하지 않았고 인사를 건네던 이들도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안나는 그 현실을 뼈아프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안나를 괴롭힌 것은 세료자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레니는 아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안나 역시 그 뜻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이성으로는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비록 브론스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 애니가 곁에 있었지만 안나의 마음속에는 세료자를 잃은 빈자리가 너무도 커서 그 어떤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료자의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안나는 더 이상 그리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보고 싶어요. 그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이른 아침 조용히 카레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인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료자의 생일입니다. 잠깐만이라도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망설이던 하인은 결국 안나를 들여보냈습니다. 안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들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세료자가 잠에서 막 깨어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엄마. 안나는 달려가 세료자를 힘껏 안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단다. 세료자는 어머니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다시는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안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끝내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레닌의 집사람들이 안나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 안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료자의 두 볼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를 놓았습니다. 세료자는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안나는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안나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메울 수 없는 깊은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는 말없이 그녀 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조차 대신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나는 더 쉽게 불안해졌고 더 쉽게 외로워졌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평온은 조금씩 그녀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그녀를 이끌게 됩니다. 가을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낙엽이 조용히 바람을 따라 흩날렸습니다. 계절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안나의 마음속 시간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세료자를 만난 뒤부터 안나는 더 자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밤마다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그리움도 죄책감도 모두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했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세료자를 두고 온 러시아 땅이 계속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론스키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안나의 상처를 대신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도 조금씩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키가 잠시 외출을 해도 안나는 불안해졌습니다. 편지가 조금 늦게 도착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나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할수록 사람은 상대를 더욱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브론스키 역시 괴로웠습니다. 그는 안나를 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를 계속 불러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 귀족으로서의 의무,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나는 그 현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점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브론스키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 입은 마음에는 작은 말도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브론스키가 잠시 집을 나선 뒤 안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불꽃을 바라보던 안나는 문득 자신의 삶도 저 불꽃처럼 금세 꺼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안나는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불렀습니다. 역으로 가주세요. 마부는 아무 말 없이 고삐를 잡았습니다. 마차는 조용히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창밖에는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나는 처음 모스크바 역에서 브론스키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플랫폼, 철도 노동자의 죽음, 그때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한 예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굵은 증기를 내뿜으며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천천히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철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세료자의 웃음, 카레닌의 용서, 브론스키의 사랑, 돌리의 눈물, 모스크바의 무도회, 그 모든 시간이 마치 한 편의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안나의 긴 고통도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비극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안나의 죽음에서 소설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빈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이야기가 세상을 흔들었지만 러시아의 아침은 다시
다시 찾아왔습니다. 햇살은 들판 위로 내려앉았고 바람은 밀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앞으로 흘러갔습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잃은 슬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만으로는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었다는 사실이 그를 깊은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는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전쟁에 자원하여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브론스키는 어린 딸 애니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보살핌에 맡긴 채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안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죽음을 바라서라기보다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떠나는 마차 안에서 브론스키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안나가 미소 짓던 그 겨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편 카레니는 세료자를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상처를 짐으로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보다 아이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지켜내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카레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키티의 남편 레빈에게로 조용히 옮겨갑니다. 브론스키의 마음이 안나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안 키티는 크게 상처를 받고 평소에 자신을 사랑하던 레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키티의 남편 레빈은 화려한 사교계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던 젊은 지주로 부와 명예보다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빈은 한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지 그 질문은 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화려한 살롱에도 권력과 명예 속에도 없었습니다.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들판으로 나가 농부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시간, 집으로 돌아와 아내 키티와 마주 앉아 나누는 소박한 식사,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는 저녁, 그 평범한 하루가 레빈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작은 순간들 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레빈은 푸른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밀 이삭을 흔들고 햇살은 온 들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에 조용한 답을 얻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삶의 의미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박수를 받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공보다도 깊고 단단하며 평화로운 행복이었습니다. 아마도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안나는 뜨거운 사랑의 힘과 그 사랑이 품은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사랑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카레니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위대한 선택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비는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삶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기에 안나 카레니나는 한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잘한 선택도 있었고 후회가 남는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일,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일,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 행복은 어쩌면 그렇게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한 안나 카레니나는 사랑의 승리나 사랑의 실패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용서와 책임, 희망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작품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고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과도 닮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명작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다음 세계 명작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명작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그리고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